안녕하세요. 경제원론2 중간고사 PPT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핀테크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국내 핀테크 선두기업인 비바 리퍼블리카, 세 번째로 핀테크 선두기업인 안츠 파이낸셜,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중점으로 설명드릴 송금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번째로는 국내 금융 AI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다섯 번째로 비바 리퍼블리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섯 번째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핀테크는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금융과 IT 융합을 통한 금융 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총칭합니다. 금융 서비스의 변화는 모바일, SNS 등의 IT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 혁신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바일 뱅킹과 앱카드 등가 있습니다. 산업의 변화는 혁신적인 비금융 기업이 고유 기술을 활용하여 지급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애플페이와 알리페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세계 핀테크 기업 순위를 보시면 1위로는 중국의 안츠 파이낸셜이 있고요. 한국은 비바 리퍼블리카가 2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대 핀테크 기업을 국가별로 보면 총 36개 기업이 있는데요. 이 중에 미국 기업이 18곳으로 가장 많으며 영국이 12개, 중국이 11개, 호주가 7개, 싱가포르가 6개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핀테크의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출 분야가 있습니다. 대출 분야는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투자자와 대출자를 분석하고 연결하는 P2P를 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미국에서 이런 개인 간 대출 형태가 큰 이슈를 얻으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제 분야는 모바일, 온라인 쇼핑이 활발해지면서 각종 스마트 기기들을 활용한 칩 시스템을 도입하여 성장과 확대를 진행 중입니다.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과 페이코, 페이팔 등 결제 전문 핀테크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터넷 전문 은행입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점포를 직접 찾아가야 했던 틀을 깨고 온라인을 이용하여 금융 거래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다음은 자산관리 분야입니다. 소비자가 금융을 활용하는 목적과 방법에 따라 투자 전문가들을 기반으로 온라인 통화 플랫폼을 제공하여 소액 투자자를 유치하며 자산관리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권 분야입니다. 증권 분야는 주식 투자에 소설적 기능을 더하여 주가와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각 분야별 분석을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송금 분야입니다. IT 기기를 통하여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 가능한 차별화되는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로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토스와 카카오뱅크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금융 소비자의 니즈를 획기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업체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핀테크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핀테크 산업의 성장 이유는 첫 번째로 컴퓨팅 시스템의 고도화, 금융 서비스의 확대, 스마트폰 이용 비중이 91% 정도까지 증가하고, 네 번째로 중개화로 인한 직접 거래 증가, 다섯 번째는 디지털 수용성이 높은 세대의 등장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성장 이유 중에서 첫 번째와 네 번째를 가장 중점적으로 꼽았는데요. 첫 번째, 컴퓨팅 시스템의 고도화가 핀테크 산업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꼽았습니다. 컴퓨팅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컴퓨터 연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데이터 저장, 처리, 수집 비용이 감소하고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접근 가능한 데이터와 소스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데이터 공유 응용 프로그램 개발 인프라와 플랫폼이 출현하면서 핀테크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탈중개화가 가속되면서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중앙기관의 중개가 없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혁신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핀테크의 성장에 대해서 이 표를 보시면 9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온라인 뱅킹 유저가 94.6%까지 성장을 하였고요. 모바일 뱅킹 유저는 2003년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전송 비율의 효율성이 상승했기 때문에 모바일 뱅킹 유저가 증가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 평균 200달러의 송금 비용이 2008년 10%에서 2015년 약 7.5%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포시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기반의 핀테크 기업들이 평균 5.3%에 이르는 비용을 효율적인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송 비용이 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핀테크 기업들은 국내의 송금 촉진을 위한 블록체인과 모바일 지갑의 사용으로 국내 송금 사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핀테크 선두 기업인 비바 리퍼블리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는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의 한국 기업 중 유일하게 포함된 기업입니다. 28위를 차지를 했고요. 모바일 앱 토스를 통하여 간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입니다. 토스는 2015년에 처음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2016년 구글 플레이 베스트 앱 대상을 수상을 하고 2017년에 해킹 방어 수준 1위에 선정이 되었으며 그리고 2018년에 이르러서 세계 핀테크 100대 기업에서 28위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토스는 공인인증서가 없고 상대방 계좌번호를 몰라도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비밀번호 입력과 지문 인증을 거쳐서 바로 송금이 완료된다는 편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토스의 주요 서비스를 보시면 첫 번째로 쉽고 빠른 송금, 두 번째는 나의 모든 계좌와 카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간단하게 투자도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신용정보의 무제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토스의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간편 송금이 있고 두 번째는 통합 계좌 조회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한번 등록만 하고 나면 토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은 실시간으로 계좌 잔액 및 거래 내역을 관리할 수 있고 신용 등급 조회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투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소액 투자, 해외 분산 투자, 카드 대출 등의 투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 방법은 은행에 로그인을 하고 상대방 계좌번호, 보낼 금액, 그리고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OTP 보안카드 인증을 거쳐서 공인인증서 인증까지 거쳐야 송금이 완료되었는데요. 토스로 송금을 하려면 처음 1회 계좌 인증을 완료하고 나면 상대방의 전화번호 또는 메신저 등록만으로 송금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해외 핀테크 선두 기업인 안트 파이낸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트 파이낸셜은 전 세계에 포괄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회사로 2004년에 설립된 알리페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술 중심의 개방형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의 미래 금융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금융기관과 협력하여서 더 많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4년에 알리페이가 설립되면서 시작하여 2011년에 새로운 모바일 결제 제품을 출시하고 2016년에 45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B 기금 모금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에 들어서 알리페이 HK 및 G캐시를 출시하고 이때 세계 핀테크 100개 기업 중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안트 파이낸셜은 알리바바 그룹의 핀테크를 담당하는 자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트 파이낸셜은 인터넷 결제, 보험, 대출, 자산관리 등 금융적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지만 다른 인터넷과 공공 그리고 금융이 복합된 금융 테크놀로지 기업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트 파이낸셜의 서비스를 쭉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간편 결제, 두 번째 모바일 금융 플랫폼, 세 번째 빅데이터, 세 번째 신용 대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트 파이낸셜의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트 파이낸셜은 포괄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고객과 회사를 위해서 금융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들을 통해 같은 수준의 금융 서비스를 활용하여 포괄적인 금융 서비스를 크게 확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로 녹색 금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과 사회 속 친환경 소비를 증진시킴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글로벌 시장의 친환경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얼굴 인식 기술입니다. 생체 인식 기반의 얼굴 인식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상호작용하는 얼굴 탐지 기술과 이미지 탈감각 기술을 발전시켰고 우수한 병행성 및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보안 구조를 설계하여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빅데이터 기술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온라인 쇼핑 결제, 자금 이체 등 기록을 포함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에게 신용 점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 공여와 살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리스크 컨트롤 기술인데요. 알리페이의 리스크 컨트롤 시스템은 계정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별 상호 참조에 대한 중요 거래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리스크에 관계된 이슈의 약 80%는 지능 리스크 컨트롤 과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고 이것과 별개로 사전 예방, 라이브 이슈 모니터링, 그리고 사후 감사를 통해서 리스크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입니다. 안틀 파이낸셜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금융기업에 제공하고 높은 재허용 능력과 자본 보안 관리, 높은 동시 거래 실시간 보안 통제, 그리고 낮은 비용의 거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데이터 마이닝과 의미 해석 기술을 통해서 사용자 질문에 대한 판단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고객 서비스와 더불어 지능형 품질 제어와 지능형 보상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바 리퍼블리카와 안트 파이낸셜의 두 기업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바 리퍼블리카의 매출액은 2017년 205억 9천만 원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작년 2016년에 비해서 500% 상승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2017년에 마이너스 391억으로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라는 중국의 가장 큰 그룹의 매출액을 살펴보면은 40조 6,800억 정도로 아주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룹은 2010년부터 시작되어서 2018년까지 아주 큰 성장을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바 리퍼블리카의 영업이익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391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안트 파이낸셜의 매출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애널리시스 리포트에 따르면 안트 파이낸셜의 매출액은 3,387억 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앞서 기바 리퍼블리카의 매출액을 보면 205억 9천만 원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핀테크 산업에서 더 많은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바 리퍼블리카와 안트 파이낸셜의 비교를 하면요. 기업 규모나 매출액 면에서 기바 리퍼블리카가 아직은 부족하고 풍부한 자본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트 파이낸셜은 핀테크 기업 순위 1위, 기바 리퍼블리카는 핀테크 기업 순위 28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따라서 핀테크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서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송금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금 기술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블록체인은 제3자 또는 조성 없이 많은 참가자 사이에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수정 및 조작으로부터 보호받는 거래 기록 목록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안전한 분산 책임자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기존의 거래 방식에서는 이런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중개기관을 거쳐서 거래를 했었어야 하는데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블록체인 방식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의 활용 영역은 증권, 기록유지, 스마트 계약, 디지털 화폐 등이 있습니다. 송금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암호화 기술입니다. 암호화 기술이 사용되는 이유는 데이터의 무결성 검증과 거래 부인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거래 부인 방지를 위한 방법은 공개 키 기반 데이터 설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분산 장부입니다. 분산 장부는 네트워크에 속한 모두와 공유되는 암호화되고 변경할 수 없는 거래 기록의 리스트입니다. 다음은 분산 합의입니다. 이거의 예시로 작업 분야
프로토콜과 지문 증명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분산 장부의 기록에 대한 참여자들의 합의를 전제로 이루어지고 P2P 네트워크 상에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P2P 네트워크란 사람과 사람 간의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성능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면 일단 A가 B에게 돈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거래는 온라인상에 이름과 같이 블록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블록은 네트워크의 모든 구성원에게 알려지게 되고요. 이때 디바이스의 코드의 체인으로 기록되기 전에 모든 네트워크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모든 거래의 명확한 기록을 보여주는 블록만을 체인에 추가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따라서 A에서 B에게 돈이 보내지는 과정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금융 AI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금융 AI의 성장 문제점 첫 번째는 정부의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전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심의 등을 통해서 사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초기 시장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매우 큽니다. 이에 비해서 중국은 새 핀테크 사업이 등장하면 우선 받아들이고 문제가 생길 시에 규제하는 사후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법률 정책상으로 허용되는 것만 나열하고 그거에 허용되어지지 않았으면 모두 금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중국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금지되는 것만 적고 어떤 것도 다른 것은 가능하다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업종별 칸막이가 있으며 중국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비금융사의 금융시장 진입이 제한적인 반면 중국은 비금융사의 금융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가장 큰 문제점은 진입 장벽이 높고 진입이 제한적인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실무형 데이터 인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세계 주요 국가는 정부처 차원에서 데이터 출발 종합 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주요 데이터 확보부터 인재 양성, 데이터 활용 확대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는 2016년에 비해서 4.0%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평균 7.5%대의 성장세가 예상되는 등 국내에서도 데이터 산업의 성장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종사자 수도 14.4%에서 14.4% 그리고 10.9%씩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와 연관성이 없는 기업도 데이터 입력 수요가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관련 직무 비율이 75%에 달하는 등 산업 영역에 관계없이 데이터 교육과 인재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산업 조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한 기업 가운데 11.4%가 사업 수행 시 어려움으로 데이터 전문 인력 부족을 뽑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실무형 데이터 인재 교육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출시를 위해 일정 기간에 적용되는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를 통하여 핀테크 및 신산업 실증의 플랫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현 규제 완화 후 조치를 지원함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은 조달에 관한 접근성 개선을 통하여 더욱더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가능하게 하고 있고 대표적인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특례 임시 허가가 있습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딥러닝,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등으로 확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장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빅데이터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중국은 빅데이터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인구 경제 정보를 활용한 전 산업 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여겨서 데이터 개발 확대와 플랫폼 기술
지원 기술을 비롯해 빅데이터 전문 인재 공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럽 데이터 경제 육성 전략을 수립하여서 유럽 내 통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데이터 연구 개발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서 빅데이터 기술 개발과 의사결정 도구를 지원하고 인프라를 강화하여 데이터 산업 활성화 기반을 확보하고 빅데이터 인력 확충과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여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합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빅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비바 리퍼블리카에 취업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는 리크루팅 전담팀을 두고 직접 스카우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인재 후보군을 정해놓고 그 분을 데려가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권에 익숙한 사람은 오히려 선호하지 않고 IT와 모바일 분야에서 혁신 경험이 있는 인재들을 선호합니다. 메신저, 게임, 포털, 플랫폼 분야 인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비바 리퍼블리카는 최고 수준의 정보 투명성과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 높은 책임감과 자율성, 그리고 좋은 것이 아닌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담대함,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단순함에 대한 사랑, 형식 규율을 파괴하고 실질에 준중한 협업이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의 채용 분야에서 금융학부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뽑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데이터 플랫폼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것인데요. 주요 업무는 토스가 생성하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및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을 합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고객 개인 화학 분석과 이를 통한 토스 서비스 확장, 그리고 세 번째로 데이터 마이닝 및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대용량 데이터에 적합한 분석 기법 개발 및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통계 및 데이터 마이닝 관련 학위 또는 실무 경험 5년 이상을 해야 하고요. 실제 서비스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모델 개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파이썬과 같은 데이터 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개발 언어에 숙달되어야 합니다. 비바 리퍼블리카의 채용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류 전형을 거친 다음에 역량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 문화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 인재들은 사람들의 인상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유익을 주는 일에 의미를 찾고 탁월한 동료와 함께 성공을 만들며 성장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자신 스스로 성과를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전사와 같이 그릿이 넘치는 인재를 비바 리퍼블리카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릿은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끝까지 해내는 힘이자 어려움, 역경, 슬럼프가 있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 오랫동안 꾸준히 정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외국어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세계 100대 핀테크 혁신 기업가별 분포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영국, 중국, 호주 순으로 다 북외 기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을 비롯하여 핀테크는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 있고 앞으로의 금융산업을 이어갈 핵심적인 기술이므로 외국어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분석 능력입니다. 토스에서 뽑고 있는 인재의 능력을 보시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고객 개인화 분석과 이를 통한 토스의 서비스 확장, 다양한 데이터 마이닝 및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분석 모델 개발 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모든 핀테크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업무 필요 능력을 살펴보면 데이터 분석 능력이 가장 필수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개발 언어를 숙달해야 합니다. 실제 서비스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모델 개발 경험이 있는 인재를 기업은 선호하고 있고 파이썬 등 데이터 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개발 언어를 숙달하고 있는 것을 자격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업무에 있어서는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모델 개발 경험이 있으면 취업하기 좋으므로 화일성과 돌비에이와 같은 프로그래밍 능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원론2 중간고사 PPT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